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김민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파랗게 질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는 7,200선까지 무너지면서 사이드카가 또 한 번 발동이 됐는데요. 벌써 올해만 33번째 사이드카라고 합니다. 특히 코스닥은 700선까지 무너지면서 800선이 깨지기도 했습니다. 어제 특징적이었던 것을 찾아보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외국인의 수급입니다. 그동안 삼전 닉스를 필두로 정말 거센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이 어제 시장에서는 14거래일 만에 매수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물론 4,900억 원, 굉장히 소폭이지만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점이 조금 긍정적이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을지 이 연속성에 대해서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징적이었던 건 바로 화장품주들의 상승인데요. 올해 상반기 K-뷰티의 수출액이 7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액을 발표하면서 어제 장에서 화장품 관련주로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화장품주들이 올라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리스크, 이로 인한 원자재 값의 급등이었습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 간의 소식이 어제부터 다시 한번 불거지게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서 강경하게 공격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국제 유가와 또 한 번의 금리가 튀게 됐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 WTI가 다시 한번 70달러 위를 상회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러한 부분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영하게 될까요? 일단 오늘 시장 프리장에서는 삼성전자가 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진 탓인지 오늘은 약간의 기술적 반등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연속성이 중요하겠죠. 오늘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박건욱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간밤 미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개장 전 체크해봐야 될 뉴스들 짚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김다영입니다. 종전까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다우존스는 1.09% 내린 52,348선에 마감했고요. 나스닥은 0.2% 오른 25,870선에, S&P 500은 0.28% 하락한 7,482선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인내심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오늘 공개된 FOMC 회의록에서 매파적 기조가 확인되면서 투자 심리를 짓눌렀는데요. 다만 장후반 장기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며 낙폭을 일부 말아 올렸습니다. 이어서 국제유가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지정학적 리스크의 유가는 급등했습니다. WTI는 5.95% 오른 74달러 선에, 브렌트유는 6.46% 오른 79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하면서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한층 더 강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시총 상위 종목도 살펴보시죠. 먼저 상위단에선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3.65% 강세 기록했습니다. 중국이 엔비디아의 H200 칩 구매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알리바바와 딥시크 등 인공지능 기업들이 미국 반도체를 제한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자국 반도체 보호보다 컴퓨팅 자원 확보를 우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애플은 1% 가까이 올랐습니다. 브로드컴과 300억 달러 규모의 장기 반도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약 150억 개 이상의 칩이 생산될 예정이고요. 수백 개의 일자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계약은 미국 제조업 가속화를 위한 애플의 제조 프로그램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소식에 브로드컴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알파벳은 1.39%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41% 약세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 모델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엑셀과 아웃룩에 자체 모델인 MAI를 적용해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데요. 비용 절감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빅테크의 지출 규모가 광범위한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고요. 투자자들도 비용을 쓰는 기업보다 수혜를 받는 기업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음으로 시총 6위부터도 보면 브로드컴을 제외하고 일제히 약세 기록했습니다. 먼저 스페이스X 1% 가까이 약세 마감했는데요. 머스크 CEO는 내일 인공지능 모델인 그록 4.5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모델이 엔트로픽의 클로드보다 빠르고 효율적이며 비용도 낮다고 언급했는데요.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2% 넘는 약세 기록했습니다. 캐나다 첫 데이터 센터에 약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메타는 전력망 설비 비용을 부담하고 데이터 센터 전력을 100% 청정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테슬라와 일라이릴리도 동반 약세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 금은 시세도 체크해 보시죠. 금은 선물은 하락했습니다. 금 선물은 1.65% 내린 4,088달러 선에, 은 선물도 4.18% 하락한 58달러 선에 안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은 사실상 종료됐다며 공습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이 소식에 유가가 급등하면서 미 국채 금리도 올랐고요. 금은 하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 전해드렸는데요. 계속되는 중동 긴장에 뉴욕 증시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 저희와 함께 대응해 보시죠. 지금까지 미증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장 전 체크포인트 캐스터 전수진입니다. 요즘 우리 증시에는 새로운 변수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변수들이 있을지 개장 전 체크포인트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미국 군용 선박 건조에 대한 실무 협의 착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미국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해 후속 협의를 진행한 건데요. 지난달 G7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미국 군함 10척을 신속히 건조시켜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약 3주 만에 다시 만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양 정상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이 대통령의 방미를 추진하고 이를 계기로 함께 골프 라운드를 갖기로 약속도 했는데요. 정부와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 국방부와 해군은 국내 조선업계의 군함 건조 능력과 설계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 요청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현행 미국의 번스 토레프슨법은 미 군함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의회에 통과하면 30일 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논의가 어떻게 이뤄질지 앞으로 저희와 함께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는 SK 하이닉스 7월 10일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 총액을 43조 원대로 낮춰서 정정했는데요. 최근 주가 하락을 반영한 참고기준 발행가액을 조정한 것으로 최종 공모가는 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을 거쳐 확정됩니다. 기존 공시는 지난달 23일 보통주 종가 255만 5천 원을 기준으로 산정됐지만 이번 정정은 정정 공시 제출일 전날인 지난 3일 종가 242만 5천 원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주 DR의 신주 발행 가액도 보통주 기준 255만 5천 원에서 242만 5천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다만 이번 공시에 기재된 발행 총액과 발행 가액은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 예측을 거쳐 ADR 최종 공모 가격과 모집 총액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SK 하이닉스의 ADR은 오는 10일 상장 및 거래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트럼프. 이란 종전 양해각서 파기 선언에 국제유가 6% 폭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발언하자 국제유가가 급등한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종전 양해각서가 끝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을 공격한 데 대한 대항으로 이란 내 80여 표적을 공습했고 이란도 미군 시설 85곳을 보복 타격했습니다. 브렌트유는 현지 시간 8일 오전 기준 전장보다 5.3% 상승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도 5.8% 오른 후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국내 증시는 유가 변동성 확대로 5%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개장 전에 잘 체크해 보시고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지금까지 캐스터 전수진이었습니다.